안녕하세요. 조근조근입니다. 오늘부터 읽기 시작할 작품은 호메로스의 일리아스입니다. 이 작품을 직접 읽어본 적은 없고 대략 20여 년쯤 전에 브래드 피트가 주인공으로 나왔던 트로이라고 하는 영화를 굉장히 재밌게 봤었는데 그 영화의 내용이 일리아스의 내용입니다. 당시 영화에는 브래드 피트도 나왔고 또 반지의 제왕 때문에 굉장히 인기가 많았던 올랜도 블룸도 나오고 이래서 굉장히 미남들이 많이 나와서 즐겁게 재밌게 봤던 영화이기도 한데 아직도 기억에 남는 건 헥토르 역이었던 것 같은데 에릭 바나라고 하는 배우가 저는 잘 몰랐었는데 굉장히 멋있게 나와서 즐겁게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작품 읽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쟁이 시작되는 이야기. 일리아스는 그리스와 트로이아 사이의 전쟁이 10년 가까이 휘몰아친 연후에야 막이 오른다. 그렇다면 이 전쟁의 불씨는 무엇이었을까? 두 가지가 맞물려 돌아갔으니 신들이 주관하는 운명의 힘이 그 하나요. 필멸의 존재인 인간들의 외교 실패가 다른 하나였다. 이 전쟁을 촉발한 원인은 스파르타 왕 메넬라우스의 아내 헬레네와 트로이아의 왕자 파리스가 눈이 맞아 달아난 사건이었다. 메넬라우스는 트로이아인들에게 아내를 돌려달라고 호소했으나 실패로 돌아갔고, 그러자 메넬라우스의 형 아가멤논이 이끄는 거대한 그리스 연합군이 무력으로 헬레네를 되찾기 위해 트로이아를 공격했다. 파리스와 헬레네. 알렉산드로스라고 알려진 파리스는 트로이아의 왕 프리아무스와 헤카베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었다. 그가 태어나기 직전 왕비 헤카베는 대단한 말썽꾸러기를 낳게 되리라는 꿈을 꾸었으며 왕궁의 점쟁이들은 이 아이가 장차 트로이아를 잿더미로 만들 것이라 예언했다. 그리하여 헤카베에게서 갓 태어난 아들은 트로이아에서 멀리 떨어진 빈 들판에 버려졌다. 그러나 암곰이 젖을 먹이고 한 목동이 아이를 발견하여 자식 삼아 기르게 되었으니 훤칠하고 잘생긴 청년으로 자라난 파리스 왕자는 트로이아에서 열리는 연회 경합에 나가 자신의 운을 시험해 보고자 도시로 갔고 카산드라가 왕자를 알아보았으며 프리아무스 왕은 준수한 왕자를 보고 옛일을 잊은 채 왕궁으로 맞아들였다. 파리스 왕자는 왕궁에 살면서도 목동 노릇을 잊지 않아 이대산 기슭에서 아버지의 양떼를 돌보았다. 헬레네는 제우스 신과 레다 사이에서 태어난 딸이었으나 레다와 스파르타 왕이자 레다의 남편인 튠다레우스의 손에서 자랐다. 언니로는 클리타임네스트라가 있었고 오빠들로는 카스토르와 풀리데우케스가 있었다. 절세의 미인으로 그녀가 혼인할 나이에 이르자 많은 왕과 왕자들이 구혼자로 나서는 바람에 인간 아버지 튠다레우스는 구혼했다가 거절당한 이들이 불만을 품을까 근심했다. 그리하여 오디세우스의 제안으로 튠다레우스는 모든 구혼자로 하여금 헬레네가 누구를 배필로 고르든 그 지아비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면 일제히 돕겠다는 맹세를 하게 했다. 메넬라우스가 행운의 주인이 되었고 그의 형 아가멤논은 그 전에 헬레네의 언니 클리타임네스트라와 결혼했다. 파리스의 심판. 아킬레우스의 부모인 펠레우스와 테티스가 혼인할 때 제우스가 몸소 혼인잔치를 주관하였다. 브라의 여신 에리스는 이 잔치에 초대받지 못한 것에 앙심을 품고 잔치마당으로 몰래 스며들었는데
가장 아름다운 여신에게 라고 새겨진 황금 사과를 가져갔다. 그리고 올림포스의 위대한 새 여신의 발치로 그 사과를 굴렸는데 그들은 바로 제우스의 아내 헤라와 제우스의 딸들인 아테나, 아프로디테였다. 새 여신은 제우스에게 자기들 중에 누가 가장 아름다운지 정해달라고 청하였으나 제우스는 현명하게도 이를 거절하고 근방에서 양떼를 돌보는 잘생긴 파리스에게 자기를 대신하여 결정을 내려줄 것을 부탁했다. 이들 세 여신은 저마다 그럴듯한 뇌물을 제시했는데 아프로디테는 젊은이들의 마음을 잘 아는 터라 인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을 얻게 해주겠노라고 약속했다. 그리하여 파리스는 헤라와 아테나의 분노를 사면서까지 아프로디테를 가장 아름다운 여신으로 선택했다. 여러 해가 흘러 프리아무스 왕은 아들 파리스에게 외교 임무를 맡겨 스파르타로 보냈다. 파리스는 아프로디테가 자기에게 약속했던 여인이 바로 헬레네라는 사실을 깨닫고 스파르타의 왕 메넬라우스가 크레타 섬에서 조부의 장례를 치르기 위해 왕궁을 비운 틈을 타서 그녀를 유혹하여 함께 도망가자고 설득했다. 파리스의 출중한 용모에 반한 헬레네는 메넬라우스의 많은 보물을 갖고 성을 빠져나갔다. 어떤 이들은 이 두 사람이 배를 타고 곧장 트로이아로 가서 혼인했다고도 하고 다른 이들은 그들이 먼저 퀴프로스의 시돈으로 가서 이집트로 향했다고도 전한다. 복수가 시작되다. 헬레네가 파리스를 따라 도망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메넬라우스는 헬레네에게 선택된 지아비인 자신을 보호하겠노라 맹세했던 모든 구원자를 소집했다. 그는 오디세우스와 더불어 트로이아로 갔으나 헬레네를 내주도록 트로이아인들을 설득하지 못했다. 그러자 그의 형 아가멤논은 모든 맹세자와 연합군 부대를 조직하여 보이오티아의 아울리스 항구에 거대한 선단을 집결시켰다. 그러나 역풍이 불어 선단은 즉각 출항하지 못했다. 대부분의 이야기들은 아가멤논에게 경멸당했다고 여긴 아르테미스 여신이 이 역풍을 보내 아가멤논의 딸 이피게네이아를 바칠 것을 요구했다고 전한다. 헬레네를 데려와 스파르타의 명예를 되찾겠다는 열망으로 가득 찬 아가멤논은 이피게네이아를 아울리스로 불러내어 아킬레우스의 신부로 만들어 주겠노라 맹세했다. 일리아스의 여러 이분 중 대다수는 이피게네이아가 실제로 아버지에 의해 제물로 바쳐졌으며 그녀의 어머니는 아가멤논을 끝내 용서하지 않았다고 전한다. 또 아르테미스가 이피게네이아를 어린 사슴으로 바꿔 타우리스에서 자신의 여사제 노릇을 하도록 데려갔다고도 전한다. 어찌되었건 이 제물이 효과가 있어 신들은 순풍을 보냈고 천척이 넘는 선단이 항해길에 나섰다. 도중에 아가멤논은 크릿의 섬에서 아폴론에게 제물을 바치기로 마음먹었다. 여기에서 운명적인 일이 벌어지는데 이 일은 트로이아 전쟁의 흐름에 영향을 주게 된다. 헤라클레스의 강력한 활을 물려받은 명궁 필록테테스가 뱀에게 물렸는데 상처가 곪아 고약한 냄새를 풍기고 고통으로 끊임없이 비명을 질러댔다. 그래서 오디세우스는 그를 렘노스 섬에 버리고 가자고 제안했는데 이 무정한 결정으로 트로이아 전쟁이 길어지게 된다. 트로이아의 예언자 헬레누스는 필록테테스가 헤라클레스의 무기를 들고 싸움터에 나가기 전에는 트로이아가 함락되지 않으리라고 예언했던 것이다. 이 필록테테스가
파리스를 죽일 운명이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리스인들이 트로이아의 바닷가에 상륙했을 때부터 그들의 전략은 이미 어그러진 상태였고 그들이 크리세에서 행한 일이 이 전쟁을 자그마치 10년 동안이나 이어지게 하는 원인이 된 것이다. 아킬레우스의 분노. 아킬레우스와 아가멤논의 불화. 포위당한 도시 트로이아의 아래쪽 해변에 자리한 그리스 진영에서는 병사들이 무더기로 죽어가고 있었다. 전투 때문이 아니라 아폴론 신이 쏘아 보내는 역병의 화살 탓이었다.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미케네의 왕이자 그리스 군대의 최고 지휘관인 아가멤논이 크리세스의 딸 크리세이스를 포로로 잡아갔기 때문이었다. 아폴론의 사제였던 크리세스는 아가멤논을 찾아가 딸의 몸값을 후하게 줄 테니 아폴론 신을 생각해서라도 딸을 돌려달라고 애원했다. 그리스 군사들은 하나같이 아가멤논에게 그 처녀를 포기할 것을 청했으나 아가멤논은 오만하게 이를 거절하고 늙은 사제를 흠씬 두들겨 보내버렸다. 크리세스는 아폴론에게 나서줄 것을 간청했다. 은궁의 신이여, 제 기도를 들어주소서. 크리세와 킬라의 비옥한 골짜기를 지켜주시고 테네두스에서 크나큰 존경을 받으시는 스민테우스 아폴론이여. 일찍이 제가 당신을 위하여 향기로운 신전에 화환을 둘렀거나 황소와 염소의 싱싱한 살점들을 태워드린 적이 있다면 제 소원을 이루어 주시어 당신의 화살로 저들에게 이 눈물의 안갚음을 해 주소서. 아폴로는 크리세스의 기도에 응답하여 안갚음을 해 주기로 하였고 이에 그리스 군사들이 파리떼처럼 죽어나가 죽은 병사들의 썩는 냄새와 시신을 불태우는 불길이 진영에 자욱했다. 이렇게 아흐레가 지나자 위르미네두스족의 장군 아킬레우스의 꿈에 올림포스의 왕후 헤라가 나타나 모두를 한데 모아 지금과 같이 역병이 퍼지는 연유를 알아보라고 전했다. 예언자 칼카스는 그 연유를 알고 있다면서도 그 이유를 입 밖에 내어 말하기 전에 아가멤논의 노여움으로부터 보호해줄 것을 요구했다. 안전을 지켜주겠다는 약속을 받고 나서 칼카스는 아가멤논이 사제 크리세스를 모질게 대한 까닭에 태양신 아폴론이 노한 것이며 아폴론은 아가멤논이 크리세이스를 돌려주고 아폴론의 신전에 황소 100마리를 제물로 바칠 것을 바란다고 설명했다. 아가멤논은 불같이 화를 내며 재앙의 예언자라고 칼카스를 비난하고 크리세이스를 절대로 돌려보내지 않겠노라며 펄펄 뛰었다. 크리세이스를 내 집에 붙들어 두고 싶은 이 마음을 자네도 잘 알 것이다. 내 결혼한 아내 클리타임네스트라보다 나는 이 처녀를 더 좋아하나니 그녀는 용모와 맵시가 그리고 재치와 바느질 솜씨가 내 아내보다 조금도 못하지 않기에. 그러더니 아가멤논은 큰 관용을 베풀어 다른 전리품을 대신 취할 수만 있다면 크리세이스를 포기하겠노라 덧붙였다. 누구나 무엇을 포기하는 대가를 얻는 법인데 최고 지휘관인 그가 그리하지 않으면 수치라는 것이었다. 아킬레우스는 퉁명스레 반박하며 공정하게 얻은 전리품을 아랫사람들에게서 빼앗아 간다면 그것이 더 불명예스러운 짓일 거라고 대들었다. 그는 아가멤논에게 더 많은 약탈품을 손에 넣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포기한 처녀보다 2배, 아니 3배의 값어치가 나가는 것을 가질 수 있을 때 마땅한 대가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가멤논은 이런 주장을 단번에 무시하며 아무도 대가를 주지 않으면 바로 아킬레우스에게서 보상을 취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만일에 참으로 아카이아인들이 내 바라는 대로 그 처녀를 대신하여 보상해 줄 만한 선물을 준다면 좋소. 그러나 만약 그들이 주지 않는다면 그때는 내 몸소 이 억센 소나기로 그대의 것이든 우리세우스의 것이든 아이아스의 것이든 가져가겠소. 아킬레우스는 분이 치받쳐 험악한 얼굴로 아가멤논을 노려보며 파렴치하고 야비한 짓이라고 소리쳤다. 자신과 자신의 병사들은 트로이아와 싸우지 않을 것이며 오로지 아가멤논의 동생 메넬라우스의 원한을 갚아주기 위해서만 나설 것이라는 점을 밝혔다. 또 전리품 중에서 공정한 자기 몫을 챙기지도 못했다고 불평을 늘어놓았다. 우리가 트로이아인들의 어떤 도시를 함락할 적마다 나는 한 번도 그대와 동등한 보상을 받아보지 못했소. 내 이팔이 밀고 밀리는 위험한 전투의 노고를 더 많이 감당해내는데도 전리품을 분배할 적이면 그대의 차지가 더 컸소. 그러고는 고향으로 돌아가겠노라 선언했다. 아가멤논은 아킬레우스에게 불충한 탈영자라고 되받아치며 폭언을 해대는 사이 이러한 증오의 진짜 이유를 드러냈는데 아킬레우스가 가진 전사로서의 힘은 신들이 준 선물이라는 것이었다. 나로서는 하늘이 내린 여러 왕 중에서 그대가 제일 싫소. 그대의 뒤에는 사륙과 파멸만이 남으니 말이오. 그대의 단 한 가지 미덕인 강력한 힘도 역시 신께서 주신 것. 그대의 함선들과 전우들을 이끌고 고향으로 돌아가거든 위르미도네스족이나 잘 다스리시오. 나는 그대가 성내어 노하더라도 개의치 않으리다. 이쯤 되어 눈이 벌개진 아가멤논은 아킬레우스가 전리품으로 차지한 처녀 브리세이스를 기필코 데려가겠노라 맹세했다. 이를 본 아킬레우스는 선체로 거칠게 숨을 몰아쉬며 이 분노를 삼켜야 하나 칼을 빼들어 저 무도한 자를 베어버려야 하나 생각이 복잡해졌다. 그때 느닷없이 누군가가 그의 머리칼을 당기는 것 같아 고개를 돌리자 아테나 여신의 무섭게 빛나는 눈이 보였다. 그는 여신이 그의 눈에만 보인다는 것을 당장에 알아차렸다. 여신이 입을 떼더니 흰 팔의 왕후 헤라가 보내서 왔노라며 지금 이 분노를 사귄다면 큰 보상을 약속하셨다라고 전했다. 나는 너의 노여움을 가라앉히고자 천상에서 내려왔다. 만약 네가 내 말에 복종하겠다면 너희 2사람을 똑같이 사랑하고 돌봐주시는 우윳빛 흰 팔의 여신이 나를 보내신 것이니 다툼을 그치고 너의 칼을 빼지 말라. 도리어 이제 곧 일어날 일에 대하여 말로 그를 꾸짖도록 하라. 내가 지금 너에게 하는 말은 틀림없이 이루어질 터인즉 이 모욕을 견디면 그 처녀보다 3배나 더 쓸모있는 선물들이 너의 발 앞에 쌓이리라. 그러니 마음을 가라앉히고 우리에게 복종하라. 아킬레우스는 빼어들려던 칼을 얼른 집어넣고 신들의 명령에 복종하여 고개를 숙였다. 아테나 여신은 올림포스로 돌아갔다. 아킬레우스가 다만 칼을 거두었다고 하여 싸움을 포기했다는 뜻은 아니었으니 그는 아가멤논을 두고 빙빙 돌며 술주정꾼이요 겁쟁이라고 비난했다.
위험천만한 전투에는 참여하지도 않으면서 전리품만 챙기는 파렴치한이라는 것이었다. 한참을 그런 연후에 땅에 내려졌던 황금호를 움켜쥐고 아가멤논이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처하더라도 다시는 도우러 가지 않겠다고 했다. 네, 이 호를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대에게 강력한 맹세가 될 것이요. 아카이아의 백성들이 모두들 이 아킬레우스의 힘센 팔을 아쉬워할 날이 꼭 올 것인즉 수많은 병사들이 헥토르의 칼 아래 쓰러질 때 그때 그대는 아무리 비통해 하더라도 그들을 구하지 못하리라. 그때는 아카이아인들 중에 가장 훌륭한 자를 이렇듯 모욕했던 일이 사무쳐 그대는 심장을 쥐어뜯게 되리라. 두 전사는 분노에 떨며 고집스레 서로를 노려보았다. 둘 다 물러서지 않았다. 그러자 사려 깊고 수완이 좋은 노 장군 네스토르가 목소리를 높여 두 사람에게 말다툼을 그만두라고 간청했다. 그렇게 싸워봐야 적군에게 이로움과 즐거움만 가져다 줄 뿐이며 아군에게는 하찮은 싸움으로 인해 힘만 낭비하게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앞에 두 사람보다 더 훌륭한 사람들에게도 충언을 한 적이 있다며 그들이라면 결코 그의 말을 무시하지 않을 거라고 정중히 말했다. 아가멤논에게는 그만한 능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아킬레우스의 전리품인 브리세이스를 데려가지 말 것을 당부하고 힘으로 치자면 따라올 자가 없어서 그리스 군대를 넉넉히 떠받쳐줄 아킬레우스를 적으로 돌리지 말 것을 간청했다. 그런 후에는 아킬레우스에게 힘으로 대왕 아가멤논에게 대들지 말 것을 탄원했다. 제우스가 영광을 주어 대왕으로 삼으셨으므로 아킬레우스는 제우스의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고 했다. 네스토르는 잠자코 있는 편이 나았을까? 아가멤논과 아킬레우스는 얼굴을 맞대고 자리에 앉아 서로에게 막말을 퍼부어댔다. 아가멤논은 아킬레우스가 군대를 지휘하고자 하는 욕심만 앞섰지 비록 신들이 그를 위대한 전사로 만들어 주었다고는 하나 그에게 복종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 폭언했다. 아킬레우스는 자기가 굽힌다면 모두들 겁쟁이라고 생각할 것이며 앞으로는 대왕의 명령을 절대 따르지 않겠노라 맞받았다. 그따위 명령은 다른 사람들에게나 내리시오. 내 다시는 그대에게 복종하지 않을 것이요. 한 가지만 일러두겠으니 잘 듣고 가슴에 새겨두시오. 나는 그대가 내게 주었던 그 처녀를 두고 그대나 다른 누구에게도 완력을 쓰지는 않겠소. 하지만 검고 날쌘 내 함선에 실린 다른 소유물들은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할 것이요. 그렇게 했다가는 여기 이 사람들도 보게 될 것이요. 그대의 검붉은 피가 내 창끝에서 솟구치는 것을. 그리하여 두 사람은 자리에서 일어나 회의를 파했다. 아킬레우스는 그의 오른팔이자 친구인 파트로클로스와 전투를 이끌고 자신의 진영으로 쿵쿵 돌아가 버렸다. 아가멤논은 배를 한 척 띄워 크리세이스를 제 아버지에게 데려다 주도록 하고 오디세우스를 특사 겸 배의 선장으로 딸려 보냈다. 아가멤논은 보내버린 크리세이스를 대신할 처녀를 데려오기 위해 지체 없이 조처를 취했다. 병사들을 시켜 아폴론에게 바칠 황소와 염소를 잡게 하는 한편 전령인 탈튀비오스와 에우리바테스를 아킬레우스의 막사로 보내 필요하다면 힘을 써서라도 브리세이스를 데려오도록 했다. 전령들은 가고 싶지 않았다.
아킬레우스를 사랑하고 존경했으며 두려워했던 까닭이다. 두 전령이 아킬레우스 앞에서 감히 입을 열지 못하고 우두커니 서 있자 아킬레우스는 그들이 침묵하는 뜻을 알아차리고 겁내지 말라 일렀다. 어서 오시오 전령들이여, 제우스와 인간의 사자들이여. 이리 가까이 오시오. 내 그대들을 나무라지 않으리다. 잘못은 브리세이스를 데려오라고 그대들을 보낸 아가멤논에게 있소. 그러니 서두르게 고귀한 파트로클로스여, 그 처녀를 데려와 저분들의 손에 넘겨주게. 아들을 달래는 테티스. 브리세이스가 아가멤논의 막사로 끌려가는 모습을 보고 아킬레우스는 조용히 자리를 떠 바닷가를 거닐다가 진저리를 치며 아무 곳에나 앉았다. 드넓은 잿빛 바다를 뚫어져라 쳐다보며 바다의 요정인 어머니 테티스를 떠올리고 가슴에 담긴 분노와 슬픔을 토해냈다. 그의 어머니는 아들의 울음을 듣고 깊은 바다 밑에서 솟아올랐다. 두 팔로 아들을 안고 왜 울고 있느냐고 물었다. 아킬레우스는 어머니에게 들려주었다. 아가멤논이 어떻게 아폴론의 이름을 더럽혔는지, 그리고 아폴론이 그리스인들을 벌하기 위해 어떻게 역병을 보냈는지, 아가멤논이 어떻게 해서 크리세이스를 돌려주었으나 자신의 정당한 보상을 훔쳐갔는지를 죄다 말해주었다. 그리고 테티스에게 애원하길, 제우스를 설득하여 트로이아인들의 편을 들어 아가멤논으로 하여금 자신의 전리품을 앗아간 그날을 저주하게 만들어 달라고 했다. 그러니 가셔서 그분의 곁에 앉아 무릎을 잡고 그자의 짓들을 일깨워 주십시오. 그렇게 하시면 필시 그분께서 트로이아인들을 도와주시고 아카이아인들을 바닷가에다 가두어 도륙당하게 하실 겁니다. 테티스는 이 말을 듣고 눈물을 흘리며 아킬레우스를 낳았던 날을 한탄했다. 아들이 짧은 생애를 살 수밖에 없음을 진즉부터 알았으며 그 삶이 수치와 비참한 고통에 휩싸이리라는 것을 그 순간 새삼 확인하고 있었던 것이다. 눈물을 닦고 제우스에게 가서 아들의 청을 간청하겠노라 맹세하면서 제우스와 다른 올림푸스 신들이 에티오피아인들의 연회에 참석차 떠나고 없으므로 열 이틀을 더 기다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킬레우스에게 꼼짝 말고 막사에 있으면서 아가멤논을 향한 노여움을 키워가되 어떤 전투에도 나서지 말라고 조언했다. 테티스는 여전히 슬픔에 잠긴 아킬레우스를 남겨두고 바닷속으로 사라졌다. 한편 오디세우스는 크릿의 섬에 당도하여 배를 안전하게 정박시키고 아폴론에게 바칠 100마리의 가축을 끌어내렸다. 가축들을 제단 주위에 둥글게 모아두고 목을 따고 가죽을 벗겼다. 넓적다리에서 살점을 잘라냈다. 대퇴골을 기름으로 싸고 길쭉한 살점으로 두툼하게 감쌌다. 제단에 바칠 부위였다. 제물들이 신성한 불에 타자 크리세스가 그 위에 술을 부었다. 그런 다음 남은 고기를 잘라내어 잔치 때 먹기 위해 갈래진 포크에 꿰어 구웠다. 술을 마시고 아폴론을 찬미하며 노래를 불렀다. 이튿날 새벽이 밝아오자 아폴론 신은 순풍을 보내주었고 오디세우스와 그 일행은 배를 타고 그리스 진영으로 되돌아갔다. 그리스인들은 역병이 사라지자 마음이 놓였다. 아킬레우스는 그의 선단 옆에 홀로 앉아 분을 키우며 전투의 영광을 그리워했으나 아직
싸움터에 나설 마음은 생기지 않았다. 테티스, 제우스에게 간청하다. 열 이틀이 흘러 신들이 에티오피아에서 돌아오자 테티스는 아킬레우스에게 한 약속을 지켰다. 올림포스로 올라가 맨 꼭대기에 홀로 있는 제우스를 발견하자 그 앞에 무릎을 꿇은 채 그의 무릎을 붙들고 기원하듯 간청했다. 나의 아버지여, 내 일찍이 여러 신 중에서 말이나 행동으로 당신에게 기쁨을 드린 적이 있다면 저의 소원을 이루어 제 아들의 명예를 높여주소서. 그 아이는 요절할 운명을 타고났나이다. 그러한데 아트레우스의 아들 아가멤논이 그 아이를 능욕하여 그 아이가 가졌던 귀한 선물을 약탈하였나이다. 그러니 위대한 제우스여, 당신의 지혜를 발휘하시어 그 아이의 명예를 높여주소서. 아카이아인들이 그 아이에게 넘치는 경의와 선물을 바칠 때까지 부디 트로이아의 승리를 내려주소서. 제우스가 침묵으로 이 기원을 듣고 오래도록 말없이 앉아 있으므로 테티스는 다시 청하지 않을 수 없었다. 틀림없이 약속해 주시고 당신의 머리를 끄덕여 증명해 주소서. 아니면 거절을 하소서. 당신이 두려워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윽고 제우스가 입을 열었다. 그는 난처해졌다. 테티스가 헤라의 분노를 살 것 같은 일을 그에게 약속해달라 요청했기 때문이다. 전에도 이미 헤라는 다른 모든 신이 다 보는 앞에서 트로이아인들의 편을 든다고 그를 나무란 적이 있었다. 그는 또 헤라가 테티스와 다정하게 이야기하는 자기의 모습을 본다면 더욱 성을 내지는 않을까 염려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한 바를 이루어 주겠노라 테티스에게 약속했다. 테티스는 흐뭇한 마음으로 깊은 바닷속 자기의 집으로 돌아갔고 제우스는 올림포스 중턱에 자리한 그의 왕궁으로 내려갔다. 그가 옥좌를 향해 성큼성큼 걸어가는데 다른 신들이 죄다 일어서 경의를 표했으나 그는 헤라를 속이지 못했으니 헤라는 벌써 테티스와 이야기하던 그를 보았던 것이다. 헤라는 제우스를 보기가 무섭게 그녀가 자리를 비우기만 하면 꼭 다른 신들과 음모를 꾸민다고 불평을 늘어놓았다. 말씀을 해보시지요, 교활한 왕이여. 어느 신이 당신과 밀당을 나누었지요? 예전부터 그리고 지금도 당신은 내 곁을 떠나 몰래 생각하고 판단 내리기를 좋아하고 마음에 품은 계획을 한마디도 내게 들려주지 않는군요. 제우스가 지겹다는 표정으로 대답하기를 그녀는 자기의 아내이지만 뭐든지 알려고 든다면 지나친 욕심이니 사사건건 캐묻지 말라고 했다. 헤라는 제우스의 마음을 금방 꿰뚫어 보고 제우스가 혹 아킬레우스의 복수를 위해 트로이아인들에게 승리를 안겨주기로 약속하지는 않았는지 심히 걱정이라고 말했다. 분명코 그녀의 말이 옳았으나 제우스는 성을 내며 그녀가 상관할 일이 아니라고 쏘아붙였다. 그는 뇌성처럼 소리를 지르며 자기는 신들의 왕이니 원한다면 단숨에 신들을 모조리 없애버릴 수도 있다고 외쳤다. 헤라는 겁에 질려 말없이 앉았고 다른 신들은 두려움에 몸을 떨었다. 대장장이신 헤파이스토스가 어머니와 아버지 사이를 부드럽게 해줄 요량으로 두 신께서 한낱 인간들의 시시한 일을 두고 격하게 싸운다면 우스운 꼴이 된다고 지적했다.
헤파이스토스는 어머니 헤라에게 제우스의 명령대로 하라고 간청했다. 예전에 그가 어머니를 두둔하고 나서자 제우스가 그의 발을 붙잡아 올림포스 아래로 내동댕이 쳐버린 일이 있었다. 참으세요, 어머니. 성내지 마시고 꾹 참으세요. 사랑하는 어머니께서 저 모든 신들 앞에서 얻어맞는 것을 저는 보고 싶지 않습니다. 혹 그런 일이 생기면 제 마음이 아무리 괴롭더라도 어머니를 도와드리지 못할 것입니다. 헤라는 아들에게 미소 짓고 마음을 다독여 아들이 건네는 술잔을 받았다. 헤파이스토스가 다른 신들에게도 빠짐없이 돌아가며 술을 따르니 연회가 시작되고 노랫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런 후에 신들은 제각기 호화로운 처소로 물러났으며 헤라는 제우스의 침상에 나란히 누워 잠을 잤다. 그리스 영웅들이 일어서다. 아가멤논의 꿈. 제우스는 아가멤논에게 거짓 꿈을 보내 당장 트로이아를 공격하라고 재촉하기로 했다. 그는 아가멤논이 어리석게도 그 꿈이 거짓임을 알지 못하고 제우스가 이제는 자기 편이라고 믿을 것임을 알았다. 얼른 가거라, 거짓꿈아. 함선들을 지나 아가멤논의 막사로 가서 내가 이르는 말을 똑똑히 전하여라. 그에게 긴 머리칼 나부끼는 아카이아인들을 어서 빠짐없이 무장시키도록 일러라. 이제는 길 넓은 트로이아를 빼앗을 때가 되었으니 올림포스의 궁전에 사는 강력한 신들이 두 패로 갈리었으나 헤라의 간청에 마음이 하나 되었고 그리하여 트로이아인들의 머리 위에 재앙이 걸렸기 때문이라 일러라. 아가멤논이 막사에 누워 잠들어 있는데 제우스가 보낸 거짓 꿈이 현명한 노장군 네스토르의 모습으로 나타났다. 네스토르는 제우스가 보내서 왔다며 신들의 입을 빌려 아가멤논에게 즉각 군사를 소집하여 전투 준비를 하라고 이르더니 슬며시 사라졌다. 아가멤논은 승리의 꿈을 꾸고 제우스가 그리스인과 트로이아인 양편에 죽음과 파괴를 가져다 줄 요량임을 전혀 알지 못했다. 새벽이 밝아 꿈속의 네스토르 음성이 여전히 머릿속에 울리는 가운데 아가멤논은 벌떡 일어나 황금호를 움켜쥐고 성큼성큼 막사를 나가 전령들을 불러 전 병력 소집 신호를 보내도록 명령했다. 그와 동시에 크게 믿는 원로들을 소집했다. 원로들이 네스토르의 배 옆 회의장에 모이자 아가멤논은 단밤의 꿈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런 후에 수많은 부족의 모든 병사로 하여금 트로이아를 총공격하도록 설득할 가장 좋은 방법을 물었다. 그의 마음속에는 이미 노련한 계획이 서 있었으니 말로써 병사들의 정신상태를 시험해보자는 것이었다. 아가멤논 자신이 그동안 포위 공격전을 너무 오래 끌어 도리가 없었으므로 포기하고 고향으로 돌아가자고 하면 오디세우스와 네스토르, 다른 원로들이 돌아가려 하는 병사들을 가로막고 제지하라고 했다. 잠깐 침묵이 흐른 뒤에 네스토르가 자리에서 일어나 아가멤논의 계획을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친구들이여, 아카이아인의 지휘자이자 보호자여, 만일에 누군가 다른 사람이 이 꿈을 밝혔다면 아마 우리는 거짓이라고 비난하며 등을 돌렸을 것이요. 허나 위대하신 우리의 군주께서 이 꿈 이야기를 전하십니다.
그러니 일어서십시다. 자, 아카이아의 아들들을 무장시킵시다. 병사들은 무슨 일인가 싶어 소문과 어리짐작에 휩싸여 선단과 막사들에서 가득히 밀려나와 드넓은 해변으로 몰려들었다. 그들이 남김없이 회의장에까지 이르러 바닷가로 밀고 나가므로 큰 소동이 일어 야단법석이 따로 없었다. 9명의 전령이 진정들 하라고 옥청껏 소리를 질러야만 했다. 이윽고 사위가 조용해졌다. 그러자 아가멤논이 그들 앞에 우뚝 서서 머리 위로 호를 치켜들고 벌집 같은 분위기와는 정반대의 연설을 했다. 제우스 신께서 그와 그리스 병사들을 배반하였으며 이 무익한 전쟁에서 수많은 그리스인이 죽었으나 빈손으로 떠나야 한다는 명령을 받았노라고 말했다. 우리는 수적으로 트로이아인보다 10배나 많지만 적국은 전세가 바뀔 때마다 우리의 전투 계획을 망쳐놓은 강력한 동맹국들을 가지고 있다. 그리스인은 지금까지 9년을 싸우고도 아무런 소득이 없었으며 선박들은 닷줄 구멍이 썩어가고 저 멀리 고향에서는 식구들이 할 일 없이 우리의 귀환을 기다리고 있다. 더 이상 희망이 없으니 내 명령에 따라 고향으로 돌아가야 할 것이다. 그러니 자, 내가 말하는 대로들 합시다. 어서 사랑하는 조국으로 돌아갑시다. 길 넓은 트로이아를 우리는 결코 함락하지 못하리니 빨리 달아납시다. 아가멤논이 이런 심리전으로 얻고자 하는 것이 정확히 무엇인지는 분명하지 않았다. 실제로 그가 얻은 것은 돌연한 공포였다. 갑작스러운 두려움과 불안, 혼란, 낙담이 진영을 휩쓸었으며 병사들은 몸을 돌려 배 쪽으로 달려갔으니 필사적으로 싸움터를 벗어나 끔찍한 전쟁을 벌이고 고향으로 가고 싶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운명으로부터 달아나 참으로 바다로 달려가 싸움터를 벗어났을지도 모른다. 만일의 헤라가 올림포스에서 내려다보고 있지 않았더라면 말이다. 헤라 여신은 그 모습을 보고 소스라치게 놀라서 전쟁의 여신 아테나를 소리쳐 불러 그리스인들이 배를 띄우지 못하도록 막고 싸움을 포기하지 않도록 설득하라고 일렀다. 비할 데 없는 전투의 힘을 가진 위대한 제우스의 따님이여, 아르고스인들은 이렇게 고향 땅으로 달아나야만 하는가? 프리아모스와 트로이아인들에게 자랑거리인 아르고스의 헬레네를 남겨둔 채 드넓은 바다에 잔잔한 파도를 타고 수많은 아카이아 군사들이 조상들의 땅을 멀리 떠나와 트로이아에서 죽어간 것도 아름다운 이 여인 때문이 아니었던가. 이렇게 두어서는 안 되지. 그대는 어서 갑옷을 입은 아카이아의 백성들에게 가서 다독이는 말로 그들을 만류하여 함선들을 바다에 대지 못하도록 하라. 아테나는 올림포스에서 곧장 오디세우스에게 날아갔다. 오디세우스는 아가멤논의 시험 결과를 보고 기겁을 하도록 놀라서 그의 함선 옆에 서 있었다. 아테나 여신은 그에게 헤라 여신이 한 말을 그대로 전했다. 그는 여신의 목소리를 알아듣고는 순간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를 눈치챘다. 겉옷을 펄럭펄럭 휘날리며 밀려드는 병사들을 해치고 달려가 이윽고 아가멤논을 발견하고는 왕에게서 호를 낚아채 패주하려는 병사들을 막을 요량으로 선박들을 향해 성큼성큼 걸어갔다. 도중에 만나는 왕이나 원로마다 흉금을 털어놓듯이 솔직하게 비겁한 짓이 아니냐며 놀라움을 표시하고 아가멤논의 연설은 하나의 작전이었고
병사들의 용기를 시험하고자 함이었으며 대왕께서 아직 밝힐 처지가 아닌 어떤 목적이 있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오디세우스는 뭔가 의미심장한 손길로 홀을 만지작거리며 군주라면 자기를 버린 군사들에게 쏟아부을 노여움이 걱정이라고 덧붙였다. 친구여, 이렇듯 겁쟁이처럼 두려움에 떤다는 건 그대에게 어울리지 않소. 얼른 그대도 앉고 다른 백성들도 자리에 앉으시오. 그대는 대왕의 의도를 잘 모르고 있소. 우리 모두 대왕이 회의장에서 한 말을 듣지 않았소이까. 그분은 지금 시험하고 있을 뿐 머저나 심히 응징할 것이요. 그분의 노여움이 몹시 걱정됩니다. 분에 못 이겨 아카이아인들을 해치지 않도록 해야 할 터인데 하늘이 내신 왕들의 분노는 참으로 크기 때문이요. 제우스께서 명예를 주시고 제우스께서 사랑을 주시는 분들이니. 오디세우스는 일반 병사들에게는 더 직접적인 방법을 써서 최고 책임자가 누구인지를 일깨우며 홀로 그들을 내리쳤다. 그렇게 하여 오디세우스는 아테나 여신의 도움으로 도망자들의 발길을 돌려 모두 회의장으로 돌아가게 했다. 군대를 소집하다. 여전히 홀을 휘두르면서 오디세우스는 그리스 군사들 앞에 섰고 그의 옆에는 아테나 여신이 전령의 모습을 빌려 서 있었다. 그의 연설은 아가멤논에게 전하는 것이었으나 군사들의 마음을 움직일 심산에서 나온 것이었다. 그는 군사들에게 약굴처럼 처신했다면서도 혈기를 앗아가고 결실을 맺지 못한 전쟁을 9년이나 치른 몸들이니 비난할 수는 없을 거라고 말했다. 그러나 포기하고 빈손으로 싸움터를 떠난다는 것은 수치스러운 짓이요. 전장에서 목숨을 바친 전우들에게 불명예를 안겨주는 일이라고 했다. 여러 해 전 트로이아로 진격하기 위해 아울리스에 처음 집결했을 때 제우스께서 전조를 내려주었던 것을 상기시켰다. 무시무시한 뱀이 나타나 둥지에 가득한 참새 새끼들을 8마리나 잡아먹고 어미가 애처로이 울면서 주위를 날자 9번째로 그 어미까지 집어삼켰다. 이러한 전조를 보고 예언자 칼카스는 그리스인들이 9회의 전쟁을 치른 후에 승리할 것이라 예언했는데 모두들 그 예언이 이루어질 것인지 알아보기를 원치 않았는가. 오디세우스는 군사들에게 끝까지 해치우자고 설득했다. 그러니 자, 용맹한 전사들이여, 끝까지 참고 견딥시다. 프리아모스의 도도한 요새를 함락할 때까지. 오디세우스는 천둥처럼 함성을 내지르는 군사들 사이에 앉았다.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네스토르가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전의를 불태우는 연설을 한 차례 덧붙이고는 군사들 사이를 돌며 외쳤다. 대체 우리가 했던 엄숙한 맹세들은 어디로 갔는가? 신께 바친 술은 어찌 되었는가? 9회를 헛되이 흘려보냈으니 이제는 트로이아를 칠 시기인데 막강한 아가멤논이 아니면 그 누가 군사들을 전쟁터로 이끌고 들어갈 것인가? 전장에 머물기가 겁이나 제우스의 약속이 거짓인지 아닌지 끝까지 지켜보지 못할 도망자들에게는 죽음이 있을 것이다. 그러고 나서 그는 전사들을 부족과 시족별로 나누어 누가 겁쟁이이고 누가 충성스러운 군사인지 알아보자고 아가멤논에게 제안했다. 그리고 트로이아를 함락하지 못할 경우 그것이 신들의 뜻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전사들이 비겁하고 전쟁에 미숙한 탓인지도 알게 될 것이라 했다. 오디세우스와
네스토르의 연설은 크나큰 효과가 있었으니 아가멤논이 응답하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자 군사들은 승리와 영광의 꿈, 전쟁을 끝내겠다는 불타는 전의가 살아나서 금방이라도 아가멤논을 따라 어디로든 뛰어들 태세였다. 이러한 때에 그의 연설은 딱 맞아떨어졌다. 그는 네스토르의 연설에 정중히 감사를 표하고 만일에 네스토르와 같은 조언자가 10명만 더 있었더라면 트로이아는 벌써 오래전에 함락되었을 거라며 그건 오로지 제우스의 잘못이라는 뜻을 넌지시 내비쳤다. 제우스 신께서 자기의 머리를 어둡게 하여 무익하고 사소한 일로 아킬레우스와 다투게 하였으므로 그러고는 전사들에게 얼른 막사로 돌아가서 신들에게 기도를 올리고 배불리 식사를 한 후에 말들에게도 먹이를 먹이고 창을 갈고 전차를 두루 살펴 마지막 맹공격을 시작할 준비를 하라고 일렀다. 당연히 군사들은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환호성을 내지르고 나서 공격 준비를 위해 자신들의 막사로 흩어졌다. 아가멤논은 원로들인 네스토르와 이도메네우스, 두 아이아스와 디오메데스, 오디세우스와 아우 메넬라우스를 불러 제우스에게 튼실하고 살찐 황소를 바치고 기도를 읊었다. 가장 영광스럽고 위대하신 제우스 신이여, 드높은 대기 두꺼운 구름 위에 군림하시는 이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내가 프리아모스의 궁전을 땅 위에 박살내어 뜨거운 불길로 그 문들을 태우고 헥토르의 가슴 위에 걸친 돛을 나의 창으로 갈기갈기 찢어놓기 전에는 결코 해가 져서 어둠이 다가오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여 그자의 전우들이 그 옆에 나뒹굴며 먼지 속에 얼굴을 처박고 고통으로 몸부림치면서 죽어가게 하소서. 아가멤논은 제우스가 그의 제물을 받아들이되 이 기도를 들어줄 생각이 전혀 없으며 양편 모두에 잔인한 고통을 안겨줄 계획이라는 걸 알지 못했다. 그리스 영웅들이 일어서다. 마침내 제의가 다 끝나고 음식을 차려 먹은 후 네스토르가 아가멤논에게 한시라도 빨리 전사들을 소집하여 몸소 전사들 사이를 돌며 용기를 북돋우고 전의를 심어줄 것을 제안했다. 그리하여 아가멤논과 원로원들은 병사들 사이를 돌았으니 아테나가 제우스 신의 아이기스를 높이 치켜들고 이들과 함께 군사들 사이를 누비고 다니며 영광스러운 황금 방패를 본 저마다의 가슴에 싸우고 싶은 욕망을 불어넣었다. 전사들이 각자의 막사와 함선에서 쏟아져 나와 트로이아 성벽 앞에 드넓은 크산토스 들판으로 퍼져나가니 착지하려는 거대한 무리의 셋대 혹은 갓 짜낸 우유가 든 큰 들통을 시커멓게 덮은 파리떼 같았다. 이날 제우스는 그 한가운데에서 탑처럼 우뚝 솟은 아가멤논을 신같이 강력하고 돋보이게 했다. 마치 풀을 뜯는 솥대 중에서 출중한 황소 한 마리가 유난히 당당하고 돋보이듯이 이날 제우스의 뜻에 따라 아트레우스의 아들 아가멤논은 그들 사이에서도 탁월하고 준수하여 그들의 왕이 될 만했다. 그때 그곳에 정확히 얼마의 군사가 있었는지는 알기 어려우나 바닷가로 끌어온 함선이 1000척이 넘었으며 이 함선들은 각기 120명이나 되는 군사들을 수용했다. 보이오티아, 크레타, 아테네, 위케네,
아르고스의 군사들은 기름진 본토, 산악지대, 크고 작은 섬들, 위대한 도시국가들, 작은 왕국들에서 온 자들이었고 이들 각각의 무리는 한 사람의 지휘관이 지도했다. 영웅들이 모두 그 자리에 있었으니 아가멤논과 메넬라오스, 오디세우스, 이도메네우스, 네스토르, 디오메데스, 필록테테스, 헤라클레스의 아들 틀레폴레모스, 두 아이아스 같은 뛰어난 영웅들이었다. 이 자리에 나타나지 않은 단 한 사람은 그들 가운데 누구보다 뛰어난 아킬레우스였다. 그는 막사에 틀어박혀 있었고 그의 군사들도 목적 없는 장난이나 시합을 하고 뚱한 얼굴로 수심에 잠겨 진중을 어슬렁거리며 거대한 무리의 다른 전사들이 천둥치듯 땅을 텅텅 울리며 힘차게 진군하는 모습을 부러운 듯이 바라볼 따름이었다. 뛰어난 아킬레우스에 비길 사람은 없었고 또 그의 군마들의 버금갈 만한 말들도 없었다. 그러나 그는 아트레우스의 아들 아가멤논에게 원망을 품고 날래고 검은 함선들 사이에 한가로이 누워 있었고 그의 군사들도 들쭉날쭉한 바닷가에서 원반 던지기와 창 던지기와 활 쏘기를 즐기고 있었다. 말들도 저마다 제가 끌 전차 옆에 서서 늪에서 자라는 파슬리와 토끼풀을 뜯고 있었고 말 임자들의 전차도 전사를 태우지 못하고 텅 비어 엎어져 있었다. 군사들은 잃어버린 지휘관을 그리워하며 진중을 목적 없이 돌아다닐 뿐 전투에는 나아가지 않았다. 한편 제우스는 모자라는 쪽에 균형을 잡아주도록 마음을 정했으므로 날랜 여사자 이리스를 트로이아로 보냈다. 이때 트로이아의 지휘관들은 걱정스레 성문 주위에 모여 회의를 열고 있었다. 그들 중에 프리아모스가 있었다. 프리아모스의 아들 중 하나인 폴리테스의 목소리를 빌려 이리스가 제우스의 뜻을 전했다. 전쟁이 걷잡을 수 없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나도 일찍이 싸움터에 여러 번 들어가 보았지만 이처럼 많은 군사들을 본 적이 없습니다. 숲의 나뭇잎이나 바닷가 모래알 만큼 많은 군사들이 우리 성벽 아래 들판을 건너오고 있습니다. 헥토르는 당장 군대를 소집하여 전군을 지휘했다. 누구나 이리스가 그들에게 한 말을 믿었다. 실제의 폴리테스는 망군이었으므로 바닷가와 그리스 진영이 내려다 보이는 높은 무덤 위에 올라앉아 주위를 살폈던 까닭이다. 헥토르는 신들이 전해주는 뜻을 즉각 알아차리고 지체 없이 회의를 끝냈고 트로이아 군사들과 벌써 도성 안에 와 있던 모든 동맹군을 소집했다. 동맹군들은 헬레스 폰토스 연안의 가까운 도시들과 먼 트라케와 파플라고니아, 카리아와 리키아에서 온 자들이었다. 이들과 함께 아이네이아스, 판다로스, 아카마스, 페이로우스, 아스카니오스, 사르페돈, 글라우코스 같은 영웅들이 왔다. 헥토르는 트로이아의 성문을 박차고 나가 도성 앞에 가파르고 험준한 등성이에 군사들을 배치했다. 그리하여 양쪽 군사들은 상대를 마주하고 섰다.